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건 수요도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거래량도 좀 주춤하는 게 지금 현실에 해당된다. 8월 정도 좀 지나서 9월, 지금 10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내일 살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사야 된다. 1억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 2억짜리 집을 사야 된다. 2억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 3억짜리 집을 사야 된다. 소멸되지 않는 지역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지, 투자에 되게 능하시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매매 꿀팁, 이런 것들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또 그리고 유익한 부동산 팁을 전달해 주러 온 한국금융연수원 이재국 겸임 교수입니다. 교수님, 지금 아무래도 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9월 달부터 이제 대출 규제도 본격적으로 강화가 됐고, 어제는 또 디딤돌 대출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한도를 좀 줄이기로 했어요. 거래량을 보면은 10월 들어서는 이제 9월보다는 약간 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됐고요. 디딤돌 대출에 대한 경우도 수도권 지역에서 이게 강화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 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줄어든다. 예컨대 대출 담당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6월달, 7월달 이런 경우는 거의 그 담당자님들이 하루에 한 건 정도씩 대출 업무를 볼 만큼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건도 없다고 해요. 집을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 큰 돈 갖고 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건 아무래도 수요도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 거래량도 좀 주춤하는 게 지금 현실에 해당된다. 약간 좀 약보합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늘 현재의 어떤 동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거래량 추이를 보게 되면요, 올해 2024년도 기준을 이렇게 봤을 때 1월 달보다 2월 달, 2월 달보다 3, 4월 달, 3, 4월 달보다 7, 8월 달까지가 거래량이 쭉 우상향을 했어요. 8월 정도 좀 지나서 9월, 지금 10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물론 규제에 대한 것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달리다가 어떻습니까? 막 열심히 달리면 좀 힘들고 좀 힘도 벅차고 이렇게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9월달, 10월달 보면 연휴가 좀 많았어요. 연휴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좀 거래하기 좀 어렵겠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의 거래량이 이제 나오는 내년 1월 달쯤 됐을 때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어요. 사실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는 신혼부부 이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네. 우리 기자님도 결혼하셨나요? 저는 작년에 했습니다. 신혼같이 보이니까 확실히.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든지 전세를 구하든지 이 기로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이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집을 과연 사도 될지,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네. 타이밍은 신의 영역이라는 전설이 6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600년인 이유가 있나요, 혹시? 네, 한양도성이 이렇게 터전을 잡은 이후에 집들이 거래될 때마다 매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늘 살까 내일 살까 늘상 고민했고, 그때도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대답해주는 전문가들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을 것 같은데요. 타이밍을 맞춘 전문가는 600년 전부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맞춰볼까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한번 잘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여건이 갖춰져 있고 사고 싶다라는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일 살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사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자님들은 여건이 좀 갖춰져야 되겠죠. 네. 뭐 자금에 대한 여력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많은 언론들이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한 거를 전문가들이 얘기할 거예요. 내년 상반기가 좋다. 하반기가 좋다. 이렇게 쭉 얘기할 텐데 사실 오늘 시점에서 내년 상반기면 어떨 거고 내년 하반기면 어떨 겁니까? 그게 그거란 얘기죠. 뭐 굳이 뭐 3월 달에 매수해라, 7월 달에 매수해라, 12월 달에 매수해라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다면 6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삼금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매수 타이밍은 오늘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아놓은 자본금이 좀 있고 대출을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받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 뭐 원하는 동네가 있다면은 어디든 사도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어디든의 조건 중에 하나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세권. 역세권은 정의가 어떻게 되죠? 우리 기자님? 역세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하철역을 도보로 그래도 10분 내외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리로 따진다면? 1km까지는 아니고 한 6, 700m 되지 않을까요? 확실히 전문 기자라서 정확하게 제 질문에 답을 해주고 계신데 이걸 좀 더 제가 첨언한다면 무주택자님들이 향후에 집을 구하실 때 꿀팁 하나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역세권의 정의는 시간과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철역에 내려서 걸어서 집까지 가겠죠.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이 벅찬지 숨이 벅차지 않은지를 파악해야 돼요. 숨이 벅차면 집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집이 되겠어요. 아니다. 그러면 혹시 언덕 위에 있는 그렇죠. 평탄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1km까지는 아니더라도 800, 900m, 1000m라도 평지니까 어때요? 가면 갈만하겠죠. 그렇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언덕 위에 있는 집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겠죠. 구조상. 그렇죠. 숨이 벅찰까요? 안 벅찰까요? 벅차죠. 이건 비역세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철역에 내려갔고 원하시는 아파트 단지의 동 호수까지 한번 걸어가셨을 때 숨이 벅찬가 벅차지 않은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역세권은 환금성이 좋아요. 제가 왜 역세권을 말씀드렸냐면 가치가 상승되고 안 되고는 추후의 문제이고 향후에 환금성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건이 되면은 내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무조건 사는 거를 추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아파트라는 이 자산이 계속 갈 거라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왜냐면은 저는 이게 뭐 폭등론자도 아니고 폭락론자도 아닌데 꾸준히 우상향을 해나간다. 다만 이 우상향을 할 때 어떻다?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오르는 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변수에 따라서 변동한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쭉 분석해 보니까 서울 지역도 그렇고 지방의 주요 도시도 그렇고요. 전철 역세권 선호되는 입지를 보니까요. 대략 10년 단위로 아파트 가격이 2배씩 올랐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네. 30년 전에 서울의 A라는 아파트가 1억이었다면 20년 전에는 2배가 오른 2억이었고요. 10년 전에는 2배가 오른 4억이었고요. 그럼 지금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8억. 그러니까 집을 빨리 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세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을 올리는데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라는 건 지금 예컨대 1억짜리 전세에 들어가서 4년 살고 나면 다시 1억을 보증금 돌려받죠. 네. 1억이란 돈은 4년 전 1억에 비해서 지금 현재 돌려받는 1억은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미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년 전에 1억 했던 건 지금 8억 정도 하고 있고요. 4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대략 얼마를 하고 있냐면 32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1억짜리 아파트를 투자한 사람과 4억짜리 투자한 사람은 3억 차이였죠. 그런데 지금 30년 동안 똑같은 집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년마다 2배씩 올랐다고 가정하게 되면 8억 대 32억, 24억 정도의 차액이 이렇게 나면서 역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앞으로도 2배씩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자님 혹시 중학교 정도 때 먹었던 짜장면 혹시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얼마 주고 먹었어요?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3,000원? 같아요. 그럼 대학교 때 먹었던 짜장면은 얼마였어요? 대학교 때가 아마 한 5,000원은 하지 않았을까요? 4, 5, 그래요? 5,000원? 좋아요. 네. 그럼 지금 먹는 짜장면 얼마예요? 지금 거의 10,000원 하죠, 이제. 8,000원. 몇 배 올랐어요? 8,000원에서 10,000원. 몇 배 올랐어요?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죠. 짜장면 2배 올랐죠.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짜장면 값은 얼마가 될까요? 아, 20,000원이 될. 오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집도 물가죠. 집은 누가 짓죠? 사람이 짓죠? 철근, 콘크리트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들죠. 그럼 사람의 인건비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네요. 그쵸. 그럼 분양 가격도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르죠.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2배가 어떻다?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1억짜리를 사는 것보다 2억짜리를 좀 무리해서 사는 게 10년 후에 1억은 2억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2억은 4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만나면서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1억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 2억짜리 집을 사야 된다. 2억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 3억짜리 집을 사야 된다. 3억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 4억짜리, 5억짜리 집을 무리하게 사면 어떨까? 이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댓글로 막 날라오겠네요. 아, 투기를 조장한다. 무리하게 지금 집을 사려고 지금 조장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짜장면 값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물가는 오른다,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요 컨셉에 대한 개념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한 중요한 꿀팁이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인구.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이렇게 출생률도 낮고 해서 줄어드는데 아파트 이거 많이 지어진 거에 사람들 이제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가장 쓰잘데없는 질문이 바로 요 인구 감소에 따른 걱정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네,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왜? 저출산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니까 인구는 감소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228곳의 시군구 가운데 118곳이 소멸 위험에 속하는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이 소멸되는 지역은 우리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지역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소멸되는 도시에 계속 살려고 할까요? 빠져나오려고 할까요? 빠져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빠져나오는 곳은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일자리가 모여있는 광역도시. 그렇죠. 광역도시와 서울 수도권, 즉 경기도의 인구는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늘죠. 상당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구는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경기도의 인구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일부 지역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늘어나는 지역은 수요가 계속 존재한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공급이 혹시 부족하다면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소멸 대상 지역들은 어떻다? 지금의 가격보다 반 가격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도 있다. 이 부동산 시장을 볼 때요. 아니 대한민국을 볼 때, 서울을 볼 때, 인구를 볼 때 평균치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너무 평균치에 너무 함몰되면 안 돼. 평균치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실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인구는 감소하지만 특정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니까 특정한 인구 증가가 되는 곳은 빨리 서둘러서 집을 사야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혼부부 부동산 시장에 막 진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뭐 10년 정도에서 1억 네. 정도는 알뜰살뜰 가정을 네, 하고 네. 그럼 합치면 한 2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네. 이런 정도 자본으로 서울 수도권에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